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이제 검찰이 이 명 씨가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불러 조사를 했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 씨인데 자기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소유주는 명태균 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통화 음성을 들었다고 이 김모 씨가 추가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압수물에는 이 내용은 없는 걸로 전해졌는데 이제 앞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를 81차례 해주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나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2022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 조작 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모든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나는 돈도 받지 않았고 여론 조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권 교체에 이 한 몸을 바쳤다. 건곤일척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박 의원님. 명태균 씨가 정권 교체 한 몸을 바쳤다라고 주장하고 모든 의혹을 이제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 명태균 씨의 주장이 아니고 어쨌든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건데 주말 사이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대선 본부죠. 정책지원실장으로 있었던 신용환 교수라는 분이 3월 9일 대선 당일날에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 이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그 하드에 외장 하드에 그 파일이 있더라 확인해 봤더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했던 해명 혹은 명태균 씨가 했던 주장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서가 강혜경 씨가 국감 자료로 제출했던 문서하고 동일한 문서인 것으로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경선 이후에 명태균을 만난 적이 없고 여론조사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 혹은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듯이 여론조사 같은 거 보고한 적 없다. 다 사실이 아니고 실제 비공개 비공표 여론조사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한 그런 불법 사실을 저지른 거하고 똑같은 거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202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게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 부분이 규명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예정되어 있는 운영위 국감에 지난번 출석했던 강혜경 씨와 더불어서 신용환 그 당시에 정책지원실장이라는 분도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더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비단 이 공천 그 개입이나 혹은 불법 여론조사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창원 산단처럼 이권 개입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게이트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늑장 수사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게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별다른 진전이 없고 심지어 검사도 없는 이제 이 수사과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고의적인 수사 지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여전히 명태균 씨는 뭔가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명태균 입을 여권 전체가 두려워하는 듯한 눈치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이 전공법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제가 보기엔 그야말로 탄핵으로 가는 그런 이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만큼 위험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환 서원대 이제 개건 교수가 대선 당일 날도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노트북에서 이제 그 파일을 찾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아마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2021년 11월 아마 경선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라고 해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했나라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저는 매우 신빙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여러 대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파일이 대선 당일 그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명태균 씨 그 자료를 중시하고 그거를 정말 대선에 활용했다면 그 앞에도 쭉 있었어야죠. 예. 대선 기간 동안에. 예. 없어요. 그날 하루만 있었대요. 대선 당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대선 당일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 또는 전문가들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오히려 실제 그 개표 결과는 그 예측보다 오히려 굉장히 적게 나왔지만 사실은 대세가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이날 무슨 이게 엄청난 자료인 것처럼 이거 가지고서 그 회의를 했다? 이게 너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얼마가 지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그날 그 자료가 있었어요. 내 외장하드에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그 외장하드가 7기가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문서 파일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선 캠프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겠습니까? 저처럼 조그맣게 지역에서 총선 치른 사람도 자료가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 그날 것만 나왔다고 해서 마치 명태균이 여론조사로 그 대선을 좌지우지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무슨 객원 교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충북지사의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고 싶었는데 김영환 지사가 되니까 네. 탈당해 버렸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해가지고 경선까지 했었다가 이제 그 경선 탈락해가지고 출마를 못한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 너무나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마치 무슨 명태균이 알고 보니까 본선 때도 개입했다.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예. 어쨌든 이 이제 신호환 교수는 기사를 보면 이제 이철규 의원한테 그걸 받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철규 의원은 또 자기는 그 파일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대선 당일날 모여서 회의했다는 것도 좀 웃기긴 웃기죠. 그 캠프가 다 이제 거의 해단돼서 결과만 기다린 날인데, 예, 그분이나 또 명태균이나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변호사님, 우리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나요? 갑자기 아니, 있었는데 없어졌을걸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한 달 내내 지금 뭐 용산을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어디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용산을 접촉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대리인 역할도 하고 무슨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있는 것처럼 해서 용산을 계속 저격을 하고 관련 정치인들을 저격을 하고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태를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명태균을 붙잡아다가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절 이런 얘기가 용산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안 나와요. 나오는 데는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사 안 하냐? 그래서 창원지검장,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창원지검인데 창원지검에 던져놓고 사실상 이 명태균이 뭐 온 나라를 분탕질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그걸 방관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렇다면 검찰총장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검찰에 대해서는 계속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 안타깝고, 박은정 의원 얘기대로 이렇다면은 국정농단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정서적으로 국정농단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면은 특수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박은정 의원 질의에 법무장관 하는 얘기는 뭐 지금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일개 국회의원의 그 말에 아무 뭐 의미가 없는 듯이 지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저는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민주당은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할 필요가 있다. 괜히 11월 달 그 추운데 그 광화문 서울역에 나와가지고 당원들한테도 불만 나올 거요. 국민들 뭐 어제도 많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굉장히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 쇼잉하는 거, 방탄 이런 그 장애 집회는 없어야 된다. 그걸 꼭 건의해 주시기 바라요.
글쎄요, 뭐 저는 저희가 지금 장애 집회를 뭐 계획하는 것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뭐 선고와는 사실 별도의 문제입니다. 국민들도 그걸 엮어서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선고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법적인 리스크들은 또 리스크대로 별도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국가 원수 모독죄는 없고 국기 국장의 모욕죄는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모욕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되는 엄중한 시국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민생 경제 부분에서도 지금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장외에서 지적할 건 또 장외에서 하고 원 내에서 국회 내에서 해야 될 일들도 또 차분하게 잘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이 다가온다. 집회, 특검, 재판, 폭풍이 몰아치겠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탄핵 선언문을 읽는 조국 대표 얼굴 비장하던데 재선거에서 진보당에도 밀렸으니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신용환 교수 주장이 사실이면 대통령실 거짓 해명하다 딱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의견. 또 장해찬은 신용환은 대선 캠프에서 핵심도 아니었고 자긴 명시 여론조사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명태균이 공천 거래한 거면 이준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당시 당대표가 공천 줬는데 이런 의견. 명태균 까면 얼마나 많은 양파가 나올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용환 교수의 그 주장은 이제 많은 또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폭로가 나온 것이 주말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당시 캠프에 있었다가 이제는 뭐 민주당의 인재 영입 인사였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전형적으로 메신저 흔드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봐야죠.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이 부분을 앞으로 확인할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진석 대변인이 메신저를 오염시키려고.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제 메신저까지 더욱 의심스러워지는 거죠.